네, 안녕하세요. 이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한번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대주 27일이죠. 오늘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내렸지만 또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투자 공매도와 이런 단타자들이 너무나 좋아할 환경인 것 같은데 뭐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27일 이후로는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 이런 단타나 수급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 것은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게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발표가 돼가지고 이 며칠간의 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 조건을 맞춰야 했습니다. 저도 팔았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가족 합산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 15억 언저리 갖고 있었던 분들은 뭐 5억 정도는 또는 뭐 미리 조치를 하셨던 분도 있지만 10억 주변에 있던 매물들은 최소한 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이제 끝났으니까 27일이 오늘 27일 12월 27일로 기준일이니까 이제 매도할 대주주들이 이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매도를 하는 것들은 좀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좀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LNF를 비롯해서 2차 전지를 매수를 또 한쪽으로는 팔고 또 한쪽으로는 또 다른 계좌로는 또 매수를 했습니다. 테슬라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신저가를 기록할 때마다 매수를 하고 있는데 계속 내리죠. 이게 뭐 누가 이기나 지금 보자 이 싸움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LNF를 비롯해서 에코프로비엠이란 단기적으로는 2차전지 양극재 쪽이 특히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이슈가 있고 이런 수급 이슈는 일단 마무리됐고 일단은 연말에는 크게 오를 것이라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빠졌던 수급 이슈는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이거 단기적인 이슈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뭐 많은 현금들이 가지고 있던 이게 완전 공매도가 판치게 만들어줄 시장인 거죠 한 2, 3일간은 야 무조건 빠진 첫날부터 해서 무조건 빠지는 상황이었으니까 공매들이 판치고 그 물량들을 아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많이 담았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상관없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이제 이것도 마무리된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뭐 많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저도 뭐 약간 현금이 무한정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주말에 여러 며칠간 이슈가 있었던 것도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LNF와도 관련이 너무나 깊고 엔소라고도 관련이 있고 저희 2차 전지에 가장 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테슬라이기 때문에 좀 더 업데이트를 해보면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뭐 물론 안 좋은 뉴스도 있는데 저는 이것은 반영됐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 상하이 공장이 원래 12월 25일부터 1월 1일까지 샷다운 한다고 뉴스가 나왔죠.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이 발표를 한 게 일부 어디 공장 샷다운 아니고 일부 공장에서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휴식 때문에도 있고 일부 브레이크를 한 건 맞지만 전면 중지는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는 뭐 팩트는 일부는 뭐 반 정도는 뭐 셧다운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 또 새로운 악재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로이터나 뭐 블룸버그에서 워낙 그 수없이 많이 이 수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중국 샷다운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마무리됐고 그래서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물론 이 수요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지만 그리고 또한 이제 화재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상관없었지만 이제 국내에서 테슬라 화재 뉴스가 있었는데 이것도 배터리가 열폭주는 아니고 이런 내장재 윗부분이 탄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제 무시해도 될 뉴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텔레그램에도 남겼지만 미국에서 이번에 IRA 전에 이 1,000만 원 먼저 IRA를 시행을 내년에 하면은 당연히 이거 1,000만 원 할인을 해주니까 얘네들이 미리 요거에 IRA 시행 전 수요 이연을 막기 위해서 미리 할인을 많이 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슈퍼차저 뭐 1,000마일인가요? 그런 추가적인 혜택을 매력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었는데
완전히 이 제가 제시해둔 그래프가 미국 재고 수준도 좀 있었는데 이것도 쭉 빠져서 거의 지금 몇십 대 안 남은 수준으로 모델 3하고 Y가 기록을 했으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 팔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론 얘네들의 배터리는 지금 파나소닉이 하고 있지만 주로 롱레인지나 이런 퍼포먼스 모델은 파나소닉이 주로 납품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유럽을 하고 있고 엔솔 밸류체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요에 대해서 이슈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재고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하고 유럽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도 잘 팔립니다. 유럽에서 노르웨이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 이 독일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 상하이 공장에 있어서 분명히 수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네들이 물류 체계가 뭐 완벽하게 되어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수없이 유럽에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도 아직은 많이 가지치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으로 얼마나 물량을 많이 이렇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배송비를 당연히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 대씩 나가던 거를 갑자기 뭐 50만 대씩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것들은 그런 체계가 안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류 비용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원 내던 거를 뭐 몇천만 원씩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얼마나 많이 물류 문제를 해결해서 이 중국에서의 수요 문제를 해결하느냐 또 이런 아시아 동남아시아 시장으로도 배분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꽤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일 저희한테 또 좀 큰 이슈는 4680 배터리 셀이 지금 주당 1000개 정도로 생산이 굉장히 램프업이 빨리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지금 이거는 연간 환산 단위로 하면은 뭐 2만 대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배터리의 자체 내부 배터리지만 이게 굉장히 수율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트위터에도 올렸죠. 테슬라 팀에서. 그래서 이게 왜 램프업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런 수율 문제가 확 대결되면은 이 생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것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680 배터리 셀이 1000개 됐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램프업이 빨리 될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체 배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제가 많이 수없이 제일 좋아하는 NNF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미국 수출 물량을 볼 수가 있고 중국 수량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 수출 물량이 지금 연간 수준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안정화된다고 하면 얘네들이 5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얘네들이 굳이 이 공장이 페이지 1단계가 4만 톤하고 3만 톤이 있는데 4만 톤은 이제 6월 달부터 완전히 풀로 가동을 했고 7월부터 나머지 3만 톤도 지금 1월부터 풀로 가동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공급 계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재가 물론 여기네들이 지금 레드우드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것들이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호재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4680 배터리 셀이 직납이 얼마나 빨리 램프업이 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이버 트럭을 위해서 지금 사이버 트럭을 뭐 2170 배터리가 주로 납품할 거지만 장기적으로 걔네들도 뭐 첫 양산은 23년 6월 정도로 뭐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납품 같은 거는 고객한테 인도는 얘네들이 뭐 장기적으로 크게 많이 지금 20만 대 가까이 주문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커버를 하려면 4680 배터리를 할 수가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NNF에서 공급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다만 이 시점은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셀의 양산 수율에 굉장히 영향이 미쳐 있다. 근데 아예 불가능할 거라서 얘기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생각보다 잘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런 건식 공정들이 완벽하게 해결했는지는 안 나왔어요. 아직 정확하게는 이제 어느 정도 속도는 올라왔다라는 건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인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NNF IR 쪽에서도 얘기했듯이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12개월 정도의 이런 테스트 물량이
양 테스트 물량도 아니지. 거의 어떤 실질적으로 납품한 이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원래 납품 한 방을 큰 그 물량으로 때리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테슬라가 얼마나 생산하는지가 얘네들이 지금 프리몬트 옆에 키토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텍사스 쪽에도 2세대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배터리 셀 양산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은 기하급수로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직납 문제도 굉장히 호재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굳이 이 공장 페이지 2단계도 3만 톤도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 23년도가 물량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1분기 때 큰 캐파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예전에 김현수 연구원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기적인 투자 방법인데 요 예를 들어서 LNF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매출이 확 올라서 3만 톤 부분이 이만큼 오를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가 또 한번 이 신규 물량들이 오게 되면은 또 한번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분기에 맞춰서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이런 월 분기 단위별로 뭐 이렇게 생산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IRA 보조금도 1월부터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들을 앞두고 있다. 지금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매크로 때문에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지만 이런 2차 전지도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테슬라도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한번 반등을 하면 또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 생각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한번 테슬라 애플 LG 엔솔하고 애플하고 연결되어 있는 뉴스를 제가 해석을 테슬라 공장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LG 엔솔에서 권영수 회장이 합작 법인을 하는 것은 테슬라의 확률이 높다. 애플은 이제 계속 애플은 뉴스 만들기 너무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테슬라가 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주장들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기들로는 엔솔 권 회장의 멘트 이건 애플은 그런 사전 계약을 할 수 없다. 사전 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그 특징에 반해서 엔솔에서 깜짝 놀랄 만한 큰 회사와의 조인트 벤처는 테슬라 정도급은 돼야 된다라는 거고 또 정치인들이 달라 많이 붙어 있는 이슈가 있다.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얘네들도 뭐 먹거리 없는 데다가 삽질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이런 국내 인력 부분에 있어 노동 시장이 굉장히 유연하지 못하지만 수출 기주로서 국내 시장도 약하고 몇만 대 못 만드는 작은 시장에 2천만 대밖에 안 되는 이런 차량 시장에 그런 거를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출 기지로 인센티브를 받고 들어올 확률이 분명히 있다. 아주 뜬구름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고 이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또한 LG 엔솔에서 국내 오창에다가 마더 팩토리로 4조에서 5조를 확장을 한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또 나왔죠. 원래 있었던 이야기지만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투자액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국내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뭔가 좀 더 수요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 수율 문제가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마더 팩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얘네들이 만들고 있던 거를 똑같이 미국에 가서 유럽에 가서 만드는 게 이게 뭐 예전에 LG에서도 그 폴란드 공장에 수율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그렇게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에서 이 배터리 480 배터리 셀을 안정화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꽤 큰 규모로 확장해 갈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LNF에서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거죠. 네 그리고 잠깐 뭐 배달이 왔나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봤을 때 테슬라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 앞에 놔주세요. 네, 네, 잠시 끊겼네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테슬라 확률이 높아서 그 수혜를 LG 밸류체인이 분명히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22년도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23년도
1분기에는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특히 LNF가 에코프로비하고 너무나 이 핍박을 받아왔는데 분명히 1분기 때는 반등이 할 것이라고 장기적으로 분명히 갈 것이라고 해서 계속 모아가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이런 1분기 때 많이 들려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반등이 좀 내일부터 좀 진행이 이제 대주주 양도세도 끝났고 이제 펀더멘탈로 되는데 이게 또 지금 뭐죠? 23년도 PER이 지금 뭐 11배 수준 막 이 수준이에요. 물론 지금 테슬라도 23년 기준으로 25배인가 그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이 국내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누누이 말했지만 이렇게 실적 기반의 확실한 회사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뭐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도 NNF가 가져가는 엔솔이 가져가는 그 물량은 다 가져갈 거란 말이다. 가져갈 거란 말입니다. 엔솔에서 하다못해 지금 CATL이나 아니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길어지는데 이게 완전 정체되어 있다라고 해요. 지금 미국에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CATL 물량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대 물량이라고 치면은 CATL이 이만큼 가져가고 파나소닉 이만큼 가져가고 LG 이쪽에서 가져가 있는데 뭐 이게 2천만 대로 정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CATL 물량을 가져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자연적으로 이 부분만 해도 가져가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성장을 할 만하기도 남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또 좀 길어졌는데 이게 2차전지는 계속 매수해야 됩니다. 계속 물론 현금이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뭐 부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현금 좀 올랐을 때 좀 현금 비율을 가져가시는 방법을 하고 23년도에는 분명히 좋은 날들이 많이 올 것인데 좀 연말에도 뭐 남은 며칠 안 됐지만 좀 반등되기를 기대하면서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2차전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